안녕하세요.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.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ESR 관련 소식입니다. ESR은 이제 물류센터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뉴 이코노미에 투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어떤 뉴 이코노미 분야의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. 한국에도 이렇게 진출을 해 있죠. ESR 캔들스퀘어가 있고 또 ESR 캔들스퀘어 상장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친숙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번 주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제 전해드린 소식이 이제 보면 ESR이 투자한 회사 중에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이라고 있어요. 호주계 운용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크로멜 유러피안 리츠의 스폰서이기도 한데 이 스폰서인 크로멜 프로퍼티 그룹 지분을 매각을 검토하겠다 ESR이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해드렸는데 이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ESR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예요.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ESR의 작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보려고 해요. 왜 이 얘기를 다루냐 하면 사실은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SR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 이코노미 투자에서 되게 영향력이 큰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전역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, 운용사와 경쟁을 하거나 협업을 하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기 때문에 또 향후에 우리나라 운용사들도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좀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되게 부딪힐 일이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이 회사가 얼마나 영향이 큰 회사인지 어떤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. 네, 먼저 이제 전반적인 실적인데 작년에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았고 대부분의 기관과 운용사에 되게 힘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보면 여기 이제 수치를 보면 이제 AUM이라든지 에비타라든지 전반적인 실적들이 다 개선이 됐어요. ESR 같은 경우에. 근데 개선이 된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실은 이제 2021년도에 ESR이 2021년 중순 정도의 ESR이 ARA 자산운용이라고 싱가포르계 자산운용사인데 여기를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. 그리고 이 인수 합병이 작년 초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두 회사의 어떤 합병 효과가 이렇게 반영되는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모든 걸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이제 주요 이제 특징 위주로 전해드릴 텐데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시장에 정말로 영향력이 큰 이제 부동산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얼마나 이제 ESR이 아시아에서 큰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. 이제 중국도 되게 크고 일본 그리고 한국 이런 동남아 호주까지 상당히 이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물류센터로 성장했고 최근 데이터 센터 확대하고 있죠.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세 가지 주요 전략 축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뉴 이코노미예요. 뉴 이코노미란 단어는 저희도 많이 쓰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물류센터를 이제 중심으로 투자를 했고 여전히 제일 많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한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펀드도 만들고 있고요. 거기다가 또 넥스트 어떤 이제 투자처로는 라이프 사이언스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또 얼터너티브라고 해서 뉴 이코노미뿐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리뉴어블 이런 그리고 뎁 펀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이제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또 리츠입니다. 리츠는 이제 싱가포르랑 이제 한국에도 상장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도 이제 상장하는 것 리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리츠를 좀 키워서 큰 성장의 세 가지 축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이제 ESR은 한국에서도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. 개발 펀드 활용해서 많이 하다가 근데 그 개발 후에 안정화된 자산을 그냥 이제 서드 파티 외부에 매각하지 않고 자기들 다른 펀드 이제 안정화된 자산을 담을 수 있는 펀드라든지 리츠 상장 리츠로 이렇게 매각을 하면서 이제 또 펀드 비즈니스를 키우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이제 보면 투자자 유치해서 또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투자자 유치해서 작년에 이제 조성한 펀드들이 나와 있죠. 네. 작년에 조성한 펀드들 보면 사실 작년에 전반적으로 이 자금 모집이 만만치 않았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모집을 했네요. 네. 여기다가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츠도 볼 수 있는데
우측에 보시면 이제 그 뭐 상장된 리츠 이름이 있죠. 한국의 ESR 캔들 스퀘어 리츠도 보이고요.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ESR 로고스 리츠, 그리고 선택 리츠, 그리고 ARA 뭐 리츠도 있는데, 이 선택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이 원래 이제 ARA 자산 운영하고 있는 리츠였죠. 근데 이제 2021년도에 이렇게 ESR로 이렇게 들어온 케이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운용사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, 케네딕스, 뭐 크로멜 같은 운용사도 투자했고, 또 이들도 리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리츠 빈수 되게 크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향후에 성장 동력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. 이제 한국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 개발도 10여 년 전에 물류센터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키우겠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뭐 인프라스트럭처 펀드도 처음으로 이게 조성을 했죠. 10억 달러 규모로 조성을 했는데 뭐 이거는 또 없던 분야로 다시 진출하는 건데, 향후에 ESR이 뭐 지난 10여 년간 이제 물류센터에서 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네, 그리고 뭐 향후에 또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되게 많아요. 지금 한국에도 이제 여기 보면 김해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오사카, 뭐 시드니, 이런 싱가포르, 이런 다양한 지역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,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뭐 그냥 단순히 물류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개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향후에 되게 많이 또 ESR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고요. 사실 오늘 이제 뭐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, ESR을 보면 정말 놀랍기도 합니다. 되게 한 2010년 초반에 이렇게 거의 이제 GLP 출신의 이 뭐 네트워크와 어떤 그간의 경험이 있지만 자본은 없는 회사가 워핑커스의 투자를 받아서, 그때는 이상이었죠. 투자를 받아서 지금의 이렇게 에이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뉴 이코노미 플랫폼이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. 실제로 이런 워핑커스의 어떤 플랫폼 투자 성공 사례를 이제 본떠서 최근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이런 플랫폼에 투자하려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. 네. 이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최고의 뉴 이코노미 플랫폼을 추구하는 ESR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